자, 2017년에 전 세계에 2,500만 명 이상이 유람선을 탔어요. 조금 더 계산해보자면 그리스의 총 인구보다 더 많아요. 휴가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권이 되었죠. 유람선 탑승이 왜 매년 더 인기를 끄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것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유행하고 있어요. Y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2가 선호하는 새로운 휴가 유형으로 크루즈 탑승을 꼽았습니다. 어때요? 글쎄요, 어디 봅시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쉬워요. 선내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액티비티를 찾을 수 있고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다른 목적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죠. 크루즈 예약에 대한 추가 보너스요. 어느 곳이 나중에 휴식하러 가기 좋을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종종 최고급이며 승객들에게 호화로운 경험을 제공해요. 그리고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아주 믿음직스럽죠. 관광객들에게 회사에서 일하며 고군분투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실제로 벗어난 느낌을 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회사 중 하나로 2018년 기준으로 크루즈 시장의 19%가 조금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선박은 보이저 클래스, 레이디언스, 그리고 퀀텀을 포함한 많은 여러 등급의 배로 나뉘어 있어요.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의 인상적인 목록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선박은 2018년에 건조됐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에요. 이 멋진 여객선은 2022년 3월에 첫 항해를 막 마쳤는데요.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굉장한 특전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선 이 배는 너무 커서 구역으로 나눠야 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가 거의 7,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뉴욕을 좋아하세요? 걱정 마세요.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약 1만 그루의 식물이 있는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그 배의 센트럴 파크는 소위 구역들 중 하나로 모든 오아시스 클래스 선박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구역도 살펴볼까요? 오락실, 사탕가게, 스포츠바가 있는 이 판자 산책로 같은 곳 말이에요. 길게 산책하기 좋겠네요.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수영장과 스포츠 존이 있어요. 이 구역들은 수많은 수영장과 온수 욕조가 특징이에요. 스포츠 코트에는 살펴볼 만한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얄 프롬나드 혹은 프로메나드라는 곳이 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주요 길로 바, 라운지,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들이 있죠. 아니면 고급스러운 라떼도요. 오락구역은 배 위 여가 활동의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손님들은 코미디 클럽,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그리고 심지어 극장도 찾을 수 있어요. 스파와 피트니스 구역은 다양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조용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헬스장은 무료니까 손님들이 운동을 하루 걸을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8번째 구역이 추가됐어요. 스위트 구역이라고 하죠. 스위트룸에 투숙하는 투숙객을 위해 설계된 전용 구역이에요. 이제 알겠네요. 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의 손님들은 로얄 진이라고 불리는 지정된 직원을 두고 있어요. 네, 스위트룸에서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죠? 아니에요. 진이들은 집사들과 비슷해요. 단 몇 개의 선실만을 접대할 수 있어요. 당연히 유람선사는 다른 손님들이 이 승무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명찰을 달지 않아요. 여행 일정으로 말하자면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처음에 중국을 모항으로 설정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로얄 캐리비안은 그 전기선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2022년 3월 그 배는 동부 및 서부 카리브해의 7박 여정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2022년 5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유람선들이 손님들을 위한 바르셀로나와 로마의 서부 지중해 유람을 하는 유럽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요. 승객들은 스페인의 팔마 데 마요르카와 이탈리아의 카프리도 방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름 시즌이 끝나면 원더 오브 더 시즈는 2022년 11월부터 연중 항해를 제공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직 굉장히 알레르기가 심하고 건초열을 앓는 환자들만 타는 특별한 크루즈가 원더 오브 더 스니즈라고 불린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전혀요.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타이타닉은 길이가 269m로 그 시대의 가장 큰 배였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길이가 362m일 뿐만 아니라 36% 더 높고 34% 더 넓어요. 제가 막 이야기하려던 구명보트에 대해 말하자면 타이타닉은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비극적이게도 그 배가 빙산에 부딪힌 후 모든 승객들을 태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에는 더 적은 수의 구명보트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8척이죠. 이상하고 위험하게 들리나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구명보트들이 각각 3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 만석일 경우 약 8,000명이 비상시에도 안전할 거란 뜻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두 배를 시합을 붙여본다면 사실 타이타닉이 원더 오브 더 시즈보다 1시간에 한 노트 차이로 더 빠른 배가 될 거예요. 오늘날의 유람선 승객들은 배 자체의 속도보단 체험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배가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측면이 아니에요. 비용면에서 타이타닉은 건설 당시 약 97억 원이 들었어요. 오늘날의 약 2,587억 원에 해당하죠. 원더 오브 더 시즈는 어떨까요? 믿기 어려울 정도인 1조 7,464억 원이 들면서 타이타닉보다 6배나 더 비싸게 만들어졌어요. 표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자, 이 경우 타이타닉에서 가장 싼 티켓은 7파운드였어요. 오늘날 가격으로 약 129만 원이죠. 원더 오브 더 시즈에서 가장 싼 티켓은 현재 54만 원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장소, 계절, 여행 일정, 그리고 로얄 지니에게 팁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빙산은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었죠? 타이타닉은 빙산을 조심해야 했던 차가운 북대서양을 항해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는 따스한 캐리비안을 순항할 거예요. 거기선 가장 나쁜 게 블랙잭 17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걸렸네요. 로얄 캐리비안 함대의 다른 자매들과 나란히 서 있는 원더 오브 더 시즈도 똑같이 인상적이에요. 회사의 초기 배들은 약 2,5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승객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배들로는 스플렌더 오브 더 시즈, 레전드 오브 더 시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배가 텀블리나 오브 더 시즈였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엠프레스 오브 더 시즈일 거예요. 이런 제 실수? 그 회사의 선박들을 준 가장 큰 배들은 이제 모두 합쳐 약 9,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기존 여객선들의 크기와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죠. 하모니 오브 더 시즈와 심포니 오브 더 시즈 뿐만 아니라 원더 오브 더 시즈도 그중 하나였어요. 여기 패턴이 보이나요? 네, 만약 이름에 오브 더 시즈라고 되어 있는 배를 만난다면 로얄 캐리비안 걸로 생각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참치 통조림이라면 사실 치킨 오브 더 시즈일 수도 있죠. 저 참치 좋아해요. 이제 유람선의 크기에 따라 유람선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지역 박물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아요. 모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가족들은 작은 장소를 선호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좋아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상교통수단에 있어서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했는지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SS 로얄 윌리엄은 1833년에 거의 전적인 증기동력으로 대서양 횡단 항해를 한 최초의 배였어요. 겨우 48.8m 길이였고 약 155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다면 덜 거칠게 있을 수 있었어요. 비슷하게 세계 최초의 현대식 초대형 선박은
MS 소버린 오브 더 시즈였어요. 1987년에 진수된 이 선박은 길이가 271m밖에 되지 않았고 3,000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어요. 규모와 용량만이 새로운 유람선에 추가된 유일한 개선점은 아니에요. 최근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크루즈 운영자는 승객들을 더 빠르고 순조롭게 탑승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모든 승객이 배에 탑승하는데 60분에서 90분이 걸렸다면 요즘에는 유람선 운영자들이 사람들을 15분 이내에 편안하게 안착시킬 수 있어요. 분명 여러분들도 벌써 표를 예매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활동들 중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 모든 로얄 캐리비안 배에는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예술 작품이 있지만 원더 오브 더 시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배 주변의 주요 위치에 우주 비행사들의 동상을 세워두었어요. 여러분은 첫 번째 우주 비행사가 산책로에서 유리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동안 두 번째 우주 비행사가 판자 산책로에서 암벽 등반을 하느라 바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우주 비행사는 영화 펜에 가까워요. 이 동상은 영화 상영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 관광은 손님들 사이에서 꽤 좋은 경험거리로 여겨지고 있어요. 원더 오브 더 시즈의 햇빛이 닿지 않는 구역에는 가상의 발코니가 특징이에요. 악천 후에도 손님들은 바람이나 비를 피할 필요 없이 야외를 느낄 수 있어요. 10대들은 배에 그들만의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전용 온수욕조, 셀카 공간, 게임, 편안한 좌석이 있는 특별한 클럽이 있죠. 이 클럽의 안쪽 부분에는 자판기, 흥미로운 문학 모음집, 테이블 축구가 있어요. 저도 할래요.